네, 저는 지금 예원학교라는 곳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조선동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백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백범 선생님을 존경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청년 백범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때가 1980년대 후반인데요. 지금까지 청년 백범이라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백범은 해마다 어린이 백범학교라는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광주 전남의 어린이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쓰신 백범일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만큼 교훈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힘겨운 게 사실이지요. 누군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의 백범일지를 써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백범일지가 길고 어려워서 고진순 선생님께서 펴내신 쉽게 읽는 백범일지, 신경림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나 조정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대신 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8년 말 한결의 아이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동서양의 훌륭한 분들의 일대기를 시리즈로 발간하려고 기획하였고 그 첫 번째 책으로 나오게 될 김구 선생님 일대기를 써달라는 제안이 청년 백범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내가 써보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지만 김구 선생님 또 앞서서 좋은 글을 써주신 작가분들께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늘 걱정입니다. 김구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이랄 것은 딱히 없습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에 김구 선생님의 후손, 증손녀였죠. 증손녀가 입학한 적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담임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김구 선생님의 후손, 이번에는 증손자분인데요. 그분과 어린이 백범학교를 좀 더 내실 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철이 없고 장난꾸러기였던 어린 창암, 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름이지요. 어린 창암이 일가 친척 어른이 이웃 동네 양반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공부하여서 집안을 일으키려고 마음먹는 장면과 과거에 실패하고 낙담한 뒤 동학에 몸담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자기 삶에 띄운 시대적인 문제, 그 시대에는 신분제에 따른 차별이었겠지요. 그런 문제를 깨닫게 합니다. 짜증내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자신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또 동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적인 개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자각하고 그 사회의 나쁜 제도가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세상을 바꿔가고자 하는 몸부림의 필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장면은 26년 동안의 임시정부 투쟁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여의도 비행장에서 경교장까지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얼굴 표정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백범 선생님의 마지막 근처였던 경교장 유리창에 난 두 개의 총구멍과 당시 입고 계셨던 옷에 남은 핏자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어린이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두 장면에 관한 이야기는 아껴두겠습니다. 백범이라는 호는 백정과 범부에서 한자씩을 따온 것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백범은 김구 선생님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정표를 삼고 추구해 나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내가 백범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이라고 표를 짓게 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그 어떤 힘에도 절대 꺾을 수 없었던 우리 결의의 자존심이고 어두웠던 시대에 갈 길을 열어준 등대 같은 빛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사상적 분열과 조국의 분단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꿈꾸었던 아름다운 문화국가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김구 선생님의 삶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역사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삶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삶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꿈꾸신 높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나라는 인류사에 그 누구도 아직 실현한 적이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이고 언제까지고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야 할 넋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삶은 사실 성공의 역사라기보다는 뼈아픈 패배의 역사입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도전했던 과거에서 낙방하였습니다. 안상을 공부해 보았으나 평생 가난하고 천하게 살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동학에서도 패했습니다. 26년이나 지속되었던 독립운동은 부도 명예도 따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내다버린 배추더미를 뒤적여야 했고 부흥과 배신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발표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성공했다고도 실패했다고도 말하기 힘듭니다. 해방 이후 조국 분단을 막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동분서주 하셨지만 끝내 안두희의 총판에 쓰러지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무수한 실패를 겪었지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아무리 급류일지라도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 물고기는 깊은 물도, 옅은 물도, 순한 물도, 정류의 억센 물결도, 여울진 종이장 같은 물도 오로 누워서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는 사람은 어떤 물살에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어린이 여러분 모두 김구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키워서 끝내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백번 천번 시비를 걸어 보아라 절대 범하진 못하리라.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사랑합니다.